그런데 오늘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후보를 가리키다가 윤 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래요. 이번 대선 같은 대선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게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뒷김돌을 매들어야 할 텐데 그러는 인물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없고 내가 사실 이준석 대표를 내가 무슨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또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네 책무다 하는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한민국 국군이 다해라는 표현 말고도 이준석 대표 감싼다는 이딴 소리를 혹은 윤석열 후보의 성만 불러서 윤 씨라고 불렀다가 다시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단어를 평가하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윤석열 후보를 향한 김종인 위원장의 비판, 나중 비판이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막말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나 이런 데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결별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진정하게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김정일 위원장도 진짜 백의종군이 뭔지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대선판을 보면서 가장 왜곡된 말이 백의종군이에요. 백의종군은 충무공의 예를 보십시오. 계급은 없지만 정말 누구보다 앞에 서가지고 왜군들과 싸우는 이게 백의종군이에요. 근데 홍준표 의원도 백의종군 하겠다. 유승민 의원도 백의종군 하겠다. 말로만 백의종군 했지 실제 아군한테 총질했지 적군하고 싸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백의종군 말만 쓰지 전액의 행동은 반대단 말이에요. 저희가 선거에서 적이 쏘는 대포보다 아군이 쏘는 소총이 더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위원장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진정하게 보수의 원로로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이제야말로 백의종군이 뭔지 모범을 보여주고 가지고 정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요, 오늘처럼 뉴스탑10이 4인 4색으로 논평을 제각기 하시는 분도 좀 처음 봤어요, 이런 분위기를. 윤 씨라는 표현까지 아주 잠깐 김종인 위원장이 할 정도로 오늘 꽤 김 위원장 목소리 격앙돼 있었습니다. 일단 작은 선대본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대위를 재편하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인물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권영세 본부장입니다. 새 수장이 된 권영세 본부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제가 사퇴를 하고 또 조직이 슬림화되는데 소위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직능하고 이제 정책하고 선대본부하고 세 개에다가 앞으로 새로운 사무총장이 임명이 되면은 사무총장이 같이 조직본부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침이 굉장히 좀 많은 선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면은 얼마든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일하게 확정된 선대본부장 권영세 의원인데 하마평은 있고 언론 보도도 많았지만 임태희 본부장도 임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권성동 사무총장 혹은 윤한영 의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었던 인물들도 윤석열 후보에서 한 발 두 발 물러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게만 한 발 두 발 물러선 거지 결국 어젯밤에도 의논하는 사람은 권성동 사무총장 아니냐. 그러면 앞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주변에 물러난 인물들은 윤핵관에 없다.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선대위를 재편한 의미가 뭔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가 사무총장 또 선대위 총괄지원본부장이죠. 하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된 사람이 지금 이제 나온 권성동 사무총장하고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에 가 있지만 그 정진석 그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이 이제 초기에 그 저기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와서 안착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해서 1차로 이제 그 가까워진 뭐 1차 측근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선대위라는 거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근들이 가장 후보를 잘 알고 가장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오바마 캠프하고 트럼프 캠프 한번 다시 쭉 그 선대위 저 캠프 구성을 보니까 거기도 진짜 단촐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해도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절반이 미디어 전문가고 나머지가 이제 선거 전략가고 그리고 이제 핵심 측근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논란이 되고서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이제 국민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또 실질적으로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 세 분이 큰 선거를 그 주도해서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뒤로 물러선 것 같고 새로 등장한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장점이 있죠. 2012년 대선 당시에 총괄 상황실장으로서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그 실무를 지휘했고 또 그 이준석 그 김종인 두 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랑 잘 몰라요. 이번에 와가지고 서로 처음 만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권영세 의원은 대학교 때부터 그 형사법학계 같이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외협력본부장으로서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 이런 분들을 당으로 모셔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맡을 만하고 특히 이제 보좌하는 방식이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안, 2안, 3안을 내고 그중에서 뭐 1안을 하십시오, 2안을 하십시오. 그거를 제안하는 그 스타일이 아닙니다. 3안을 주고 선택은 후보가 하십시오.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윤석열 후보가 좋아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임태희 후보도 조금 얘기를 하면 임태희 후보는 2007년에 여의도 연구소장을 했고 당선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장으로서 2007년 선거하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노동부 장관.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 그리고 대선에서 그 인수위 과정 그리고 정권을 운영하는 과정까지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특히 얼마 전에 김종인 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안 했다 이 실수가 있었을 때 다들 몸을 사리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윤석열 후보로서는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의원님 시각은 임태희, 권영세 만약에 투톱이라면 김종인 위원장 못지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과대포장된 면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처음부터 대선을 지휘한 경험이 없어요. 2012년 선거 때도 박근혜 그 후보에 의해서 내쳐졌고 2017년 대선 때는 아예 문재인 후보를 도운 게 아니라 본인이 출마를 했었어요. 물론 일주일 만에 접긴 했지만 그러나 임태희 권영세 그 두 의원은 두 분은 선거를 대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겼고 굳이 얘기하자면 또 한 사람은 친박이고 한 사람은 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고 정리를 하고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 의원님. 김근식, 금태섭, 윤희숙, 직함을 생략하고 이 세 명도 이 선대위에서는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임태희 이 본부장이 정책본부장을 맡는 건 맞는 건지 뭐 원희룡 전 지사 얘기도 있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부본부장 얘기도 있어서 선대위에서 혹시 좀 뭔가 가닥이 좀 잡혀진 건지 좀 새롭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인선이 있는지 저희한테 좀 있습니까? 그 선대위 지금 내부에서 지금 임명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오직 후보께서 결정하시고 후보께서 아시는 일이라 저희도 아직 사실 지금 그 통보받지 못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고 나서 지금 그 권영세 이제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대선에 아무튼 성공 경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분으로 이제 하신 거는 저는 이제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 떠나고 나서 그 이제 내부에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그 여러 조직들에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마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그 대선 경험에 성공의 경험이 있는 권영세 본부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임태희 본부장은
그 앞으로 어떤 걸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과의 끈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떠나간 예를 들어서 뭐 김근식, 금태섭, 뭐 윤희숙 이렇게 의원들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또 합류해서 다시 도와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 권영세 본부장한테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재편과 관련 말고도 다른 얘기들 하나 한 게 있죠. 사실 이제 부인인 김건희 씨 등판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본인도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배우자 등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등판을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 결정하신 게 있는지.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이랬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거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배우자는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과정 혹은 선거 운동 기간에는 등판이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또 선을 그었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씨 배우자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문제만 닥쳐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민심과 여론과 동떨어지는 발언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많은 의혹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허위 기재했거나 아니면 부풀렸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에 소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청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였냐면 윤석열 후보에게서 묻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대선 출마했을 때 대선 출마하는 맨 뒤에서 백드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공격을 했었으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기준은 뭐야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질문이 있었더니 하는 얘기가 형사처벌이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형사처벌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심신이 지쳤으니까 요양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반응은 국민이 요구하는 반응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민심이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본인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선대위를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국민적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얘기까지 오늘 선거의 재편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30분 기자회견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